실전 부동산 경매 강의 2주차 제2교시를 계속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부동산 경매 필수 용어에서 처음에 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 특히 마지막에 배당 요구 종기, 요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개관은 좀 설명했듯이 늘 부동산 경매 절차를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흐름도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드리겠어요. 제2장 부동산 경매의 흐름도를 먼저 그려놨죠. 경매 절차 흐름도, 경매 신청 및 개시결정. 보통 경매 신청, 그래서 강제 경매일 때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또는 청구권자가 되겠고, 임의 경매는 근저당 설정자나 근저당권자나 질권자, 이런 담보권자가 되겠죠. 그자의 경매 개시 경매 신청을 집행법원, 그 부동산의 관할 소재지, 동산의 관할 소재지에다가 그 문서로서 신청, 그래서 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 가령 2020년 10월 13일 제출했다면 다음 날 등기부를 떼어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등기부에 부동산은 나타나죠. 동산은 가서 딱지를 붙이죠. 빨간 그 물건, 동산 대상이 되는 물건마다 그 동산을 점유이전 못하고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붉은색 집행관이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붙이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압류라는 표시가 그 부동산의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과 접수번호가 나타나죠. 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에 동산은 집행관이 그 채무자 주소지에 가서 압류 목록을 작성하고 붉은 종이에 다 목록 번호를 붙이고 순서를 그대로 기재해 놔요. 그래서 동산은 빨간 딱지를 붙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즉 대법원 사이트에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면은 그 경매 부동산이 뜨는데 그게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가령 2020년 10월 13일자로 경매 개시 신청이 압류가 됐다면 두 달, 그러면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종기 결정을 하고, 그게 다 대법원 사이트 오른쪽에 가면은 상단에 나타나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런 공고가 뜨면서 임대차 현황 조사를 한다라든가 집행관이 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게 매각의 준비,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매각 준비.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도달하면은 최저 매각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보통 3, 4개월 내외는 준비기간으로 도달한다면 그 최저가를 일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일보나 또 경제신문 같은 데 보면은 금융 섹션 밑에 보면은 법원별로 1위의 그 일간지상의 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할 때 보면은 경매에 일간지 신문 게재료, 그래서 20만 원 정도 붙거든요. 그게 바로 그 경매 물건을 일괄해서 보통 2, 3개월치, 1개월치를 최소한 매각기일 한 달 전, 1개월 전에는 일간지에다가 게시 공고하죠. 그래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에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3, 4개월이 지나서 감정평가사가 도달하면 4, 5개월쯤에 매각 입찰기일이 뜨죠. 그렇죠? 대법원 사이트에. 또 그걸 일간지에다가 공고도 하고, 또 통지, 이해관계인에게는 매각 결정일, 특히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통지해 줘야 돼요. 그 전에 그 변제 같은 의사가 있는지, 특히 임의경매는 이럴 경우 변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취하되죠. 경매가.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매각 지정기일 날 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매각을 실시하죠. 그런데 매각 실시했는데 한 명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유찰, 그래 다음 길
한 달 후에 다시 20% 내지는 30%가 깎여서 최저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나오는 걸 신경매 그래. 또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 매각기일은 입찰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보통 10분은 집행관의 주의사항을 낭독하고 10시 10분부터 입찰을 개시하면 1시간 11시 10분까지 입찰을 실시하죠. 그러면 각자 입찰서에다가 금액을 써놓고 물건 또 사건 번호 쓰고 입찰 보증금 봉투를 큰 노란 봉투에 넣어서 대서류 봉투에 넣어서 호치켓을 찍으면 접수증을 거기 잘라서 주죠. 접어서. 그래서 접수증을 받고 그걸 입찰함에다가 투함하는 게 매각의 실시, 입찰법정의 일반적인 과정이죠. 5번째고. 그래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 낙찰자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1시간 후 11시 10분에 서류 봉투를 다 정리해서 경매 사건 번호별로 분류한 다음에 집행관이 그 사건 번호에서 두세 명, 최소한 2명 이상의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최고가를 쓴 자를 호창하는 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부른다, 호창한다. 그리고 거기서 차순의 매수 신고 문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보면 매각 허브 결정 절차.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천안의 두정동의 김아무개가 1억 1,000만 원짜리를 1억 1,500만 원에 최고가 매수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정동의 김아무개가 최고가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분들은 폐찰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면은 최고가 그때 1억 1,500만 원을 썼는데 1억 원짜리라면은 1,000만 원을 뺀 1억 500만 원 이상을 기입한 차순의 이순의자가 차순의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억 700만 원을 썼다라든가 1억 1,000만 원까지 썼다면 1억 1,500만 원에 근접했죠. 10%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순의 매수 신고를 받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와 차순의 매수 신고를 받았다면 두 사람의 입찰 봉투는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집행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보관을 하겠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월 13일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었다면 일주일 후 10월 20일 오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매각 허가 결정이 10월 20일경 떨어졌다면 이틀 후쯤 되면 잔금 납입 통지서가 날라와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자에게. 그래서 2, 3일 내에 오면 그 도달한 날로부터 4주 내에 그렇죠. 한 달 내에는 잔금을 지급해서 받는 날 즉시 거기에 대개 이제 입금 계좌가 오거든요. 집행관 사무실에 언제든 잔금을 납입할 수 있고 그래서 최고가 쓴 금액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납입하는 순간 다음 날부터는 언제나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 7번째에 매각대금의 납부 절차가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고 한 달 내 4주 내에 통지가 온다. 그 다음에 매각대금이 납부 전액이다 이제 잔금이 들어왔다면 그걸 확인하고 일주일 내에 배당 절차를 진행해요. 그래서 그 이제 집행법원의 그 사법보좌관이 하는데요. 경매 절차는 사법보좌관이 배당표 원안을 작성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동안에 신고됐던 또 근저당권자, 당연배당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신고. 그래서 잔금이 납입되면 일주일 내에 다시 이해관계인들에게 채권표, 채권계산표를 또 한 번 받아요. 그 사이에 이자 같은 게 6개월 내에 조금씩 늘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채권신고서를 받고 계산서를 받고 거기서 일주일. 그래서 보통 잔금 납입 후 2주서 3주 또 길게는 4주 내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각각 통지해요. 그래서 한 달 내에는 배당. 그래서 배당 기일날 이해관계인들은 반드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배당 이의신청 또 배당 이의예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으면 그날 가서 손들고 배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한 자는 배당에서 빼서 그대로 공탁법원에 공탁을 걸고 일주일 내에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게끔 하죠. 그래서 배당 절차에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야 배당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날 배당기일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 원안을 확정해서 배당표 확정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유권의 점유전 받기 위한 인도명령, 대금 완납후는 언제든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 법원은 일주일 내에 인도명령을 내려주고, 또 만일에 6개월 내에 인도명령 신청이 없거나 인도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넘어서는 바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일반 소송에 의해서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촉탁이나 대금 완납 후 인도명령과 함께 부동산 등기 촉탁, 이전 등기 및 거기 말소 등기 대상이 되는 걸 지워달라고 촉탁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등기소에게 그 집행법원이 그 촉탁을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에 이전 등기도 이루어지고 근저당권 등 후순위 권리의 말소, 근저당 신청권자는 물론 전부 말소된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받는 걸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 그래서 크게 9단계로 그 흐름도에 따라 진행돼. 요 흐름도를 머릿속에 늘 넣다가 내가 지금 하는 과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개요. 지난주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큰 틀에 설명했는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목적물 압류, 그래 부동산에는 압류 등기라는 거고, 그래서 신청 받으면 그 다음 날 이전까지는 압류 등기 되고, 그 다음에 압류가 이루어지고 나면 매각 준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는 환가, 이걸 우리말로는 현금화, 현금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바꿔줘야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전상 배당. 두 번째 단계가 환가 단계, 현금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그래서 크게 보면 압류, 환가 내지 현금화 또는 배당, 이렇게 해서 크게 3단계 절차로 경매 절차는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먼저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 등기를 하도록 하며 경매 개시 결정 정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해관계인 중에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채권을 해결할 기회도 줘야 되고, 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진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된다.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구민사소송법에선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민사집행법, 즉 2002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이죠.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래서 통상 압류 2, 3개월이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그래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를 보게 되는 게 최소한 압류가 되고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고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2, 3개월이 지나야 대법원 사이트에 그 경매 사건이 뜨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경매 배당 종기가 나타나 있고 공고일이 결정돼 있었겠죠. 종기가 지날 수도 있고 또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에 종기를 반드시 기준으로 배당 순위 같은 걸 예측해 봐야 된다. 이게 신민사집행법에 들어온 새로운 제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압류된 이후에는 2, 3개월이 매각의 준비 기간이죠. 환가의 준비 절차, 현금화의 준비 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그래서
현황 조사서에 나타나죠. 또 점유관계도 그렇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있다면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또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그래서 건물의 경매에서는 매우 중요하겠죠. 점유관계와 임대차, 또 보증금의 액수, 또 확정일자 이런 걸 확인하죠.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보통 일주일 내에 사법보좌관, 집행법원의 판사격인 사법보좌관이 현황 조사 명령을 해요. 그러면 집행관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상태를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집행법원에다가 제출하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하죠. 감정인,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한다. 최저 입찰가격이죠. 그래, 보통 부동산 현황조사서는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되게 간단하게 조사해서 도달이 돼요. 그런데 감정평가서 작성 기간이 좀 까다로웠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서 이미 집행법원에는 그 지역의 관할법원 내에 감정평가사 개인일 수도 있고 감정평가 법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법원의 경매 사건에 감정평가인을 감정인을 신청해요. 그럼 순서가 쭉 매겨져 있겠죠. 그럼 복걸복으로 사건별로 배당이 되면서 그자에게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명령을 집행법원에서 내리면 그 감정평가인은 기일 내 보통 한 달 정도 주거든요. 그 기일 내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감정평가액을 제시해야 되죠. 그게 최저 매각가격이 된다. 그래서 3강에서는 감정평가서의 분석 및 물건 평가 방법을 설명하고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및 해석에 관한 걸 제3강에서 그 다음에 4강에서는 권리분석의 구체적인 거기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법원 사이트에 매각명세서도 다음 주에 좀 설명하겠고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서 이런 걸 2강에서 설명하고 3강에서는 감정평가서 물건평가 방법 및 분석 방법 또 부동산 등기부 거기에 해석 방법 이런 건 제 세 번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매각의 준비 기간을 세 번째 거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를 하게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을 정해 보통 3개월서 6개월 정도면은 제1차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그걸 일간지에 한 달 전에는 공고를 하죠. 다섯 번째 매각의 실시 경매법정에서 실시하게 되죠.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 즉 그 경매법원의 입찰법정에서 하죠.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의 매수신고인을 당일날 결정한다. 매각 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 그래서 20 내지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우리 천안 아산 지역의 천안지원 경매법원에서는 30%씩 저감. 그래서 1억 원에 나왔다면 다음 경매기일 10월 13일 후에 11월 둘째 주쯤 되겠죠. 그때는 7천만 원이 최저가격, 신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한다. 여섯 번째, 매각결정 절차. 그래서 법원은 매각결정 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의서 같은 걸 낼 수 있죠. 매각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 실무상 입찰 기일, 최고가 매수 신고일로 일주일 후 다음 주 같은 요일 오전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 매각 허브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즉시 항고라는 건 법에 결정된 그런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내에 법률의 특별 항고 근거가 있고 기간은 그 결정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시행하는 걸 즉시 항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매각 대금의 납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고 일주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2, 3일 내에 잔금 납입 통지가 온다고 그랬죠.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법원은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여 보통 4주쯤 기간을 줘요. 낙찰자에게 낙찰 대금의 납부를 명하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 대금 지급, 잔금 납입 통지가 온다. 7번째고, 8번째는 배당 절차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보통 완납일로부터 2주, 3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해요.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그래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고 배당 기일날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그때 배당표 확정을 해요.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의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 결정을 하고 차순의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 다시 또 매각이 또 나오죠. 이때는 신매각이라고 하고 재매각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 신매각은 유찰됐을 때 다음 한 달 후에 나오는 걸 신매각.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잔금 납부 통지가 갔는데도 한 달 내에 매각 매수인의 지위 있는 자가 잔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이제 보증금은 포기한 거죠. 그래, 보증금은 배당금에 합산, 차후에 매각되는 배당금에 합산돼서 그 가령 1억 원에 1,000만 원이 보증금이었다면 1,000만 원은 국가가 보관하고 몰수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1억 1,000만 원에 매각이 됐다면 배당 금액은 1,000만 원 플러스 1억 1,0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때 다시 실시하는 걸 뭐냐면 매각기일이 잔금 납부기일이 지나서 나오는 건 신경매라고 하지 않냐고 재매각이라는 말을 써. 재경매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있죠. 이 부동산 인도명령도 민사집행법에 새로 들어온 제도예요.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 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제3자, 점유자가 훼손하지 못하게 관리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 있고 실무에 뭐 그런 예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상가 같은 데 필요하겠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완납 증명을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신청을 해요. 그래서 완납하고 다음 날이든 당일이든 집행법원에다가 완납증명서를 신청도 하고 그걸 받을 수도 있고 또 구두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법원의 직원, 공무원이 있겠죠. 경매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통장을 확인하면 매각 납입을 확인할 수 있죠. 잔금 납입. 그래서 인도명령을 즉시 신청하느냐가 왜냐면 인도명령에 일주일 내에 그 집행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거기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즉시 집행법원을 통해서 인도명령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대금으로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래서 납입 즉시 취득한다고 그랬죠. 집행법원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서류 제출이 있게 되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외에 부담의 말소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 그래서 등기에서 기관끼리 등기를 그렇게 해서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고 거기에 후순위 권리와 말소 기준 권리 모두를 지워달라, 말소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걸 촉탁 등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등기가 한 3, 4일 지나면 다 깨끗이 정리된 상태를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9단계로 그 흐름표를 설명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부동산 현황조사서, 즉 대법원 사이트에 떠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 매각기일에 일주일 전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현황조사서는 2주 내지 3주 전, 보통 4주 전쯤에 이 현황조사서와 다음 주 3강에서 강의할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0분 쉬었다가 제 3장 매각물건 명세서와 부동산 현황조사서를 3교시로 강의해 드릴게요.